XR이거나 이러면 다 이렇게 이거 쓰고 이렇게 보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현실 관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지점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거 다 XR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XR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약간 일반적인 컨텐츠는 좀 덜 재밌다. 조금 위험한 발언이 네, 있습니다. 위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정한 MC 김진입니다. 저는 부천국제영화제에서 XR 큐레이터하는 김종민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낯섦과 다정함 사이라고 해서 조금 어렵고 낯선 미래 예술에 대해서 디깅해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주제로 XR을 선택을 했어요. 최근에 그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출시하면서 XR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들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해드리고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국내 최고의 전문가이신 부담스럽습니다. 네. 네,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모시게 됐고요. 애플 비전 프로 경험해 보셨나요? 네, 몇 번 해봤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하나 사가지고. 사셨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이전에는 비전 프로가 나오기 전에는 오큘러스를 좀 많이 썼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VR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VR 체험, VR 경험, VR 콘텐츠 이런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애플 비전 프로가 나온 다음부터는 갑자기 XR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 XR이라는 개념도 너무 어렵고 VR, AR, MR 다 너무 어렵고 그냥 연장선상에 있는 단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XR이 사실 이 전문가들이 정의 내리는 XR은 무엇인지, 전문가가 따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나 한다기보다는요, 일단 이제 편의상에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AR, VR, 무슨 MR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다 기술 용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향유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기술 용어가 먼저 나오면 거기에 많이 좀 갇히는 좀 경향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XR이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인문학적이거나 문화적인 접근을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약간 컨텐츠적인 관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어떤 피지컬한 세상에 디지털로 만들어진 어떤 에셋이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정보들을 더 씌워서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만드는 모든 형태의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XR이라고 부르고, 확장현실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학의 변수를 얘기하는 X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포괄하는 형태로 X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도 어렵긴 어렵죠. 네. 네, XR이 어떤 특정한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들이나 새로운 어떤 것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경험이 확장되는 측면에 대한 어떤 용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도 다들 아마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뭔 소리야? 그러시겠죠? 네,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몇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와닿고 느껴지거든요. 뭘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최근에 3월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베스트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그때 보셨던 컨텐츠들, 가장 최신의 컨텐츠들을 좀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우스 바이는 인터랙티브, 필름, 음악 이 세 장르를 이제 포커스로 하는 이제 페스티벌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XR 쪽도 상당히 중요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년 가서 컨텐츠를 이제 보러 가는데, 올해 봤던 작품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게 남아있던 작품이 이제 이클립싱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XR 컨텐츠는 인터랙티브라고 해서 상호작용하는 컨텐츠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드셋 쓰고 이제 컨트롤러로 뭘 잡거나 던지거나 뭘 선택하거나 이래가면서 이제 게임처럼 하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스틴 강가에 있는 공원을 한 75분, 80분 산책을 하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한 20명, 30명 정도의 이제 관객들이 같이 모여서 핸드폰과 이제 이어폰을 가지고 같이 산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확한 위치에 맞게 이제 나레이션이 이제 되는데, 사운드 디자인이 되게 정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끼고 이제 걷다 보면 이게 이 안에 있는 효과음, 앰비언스 사운드인지 아니면 밖에서 직접 들려오는 사운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되게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걷다 보면 마치 친구들과 같이
이 공원을 같이 산책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듯한 느낌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이제 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마주하면서 돌게 되잖아요. 개를 끌고 가는 할머니도 있고, 뭐 조깅하는 아저씨들도 있고, 뭐 이제 친구들끼리 놀러 나온 이제 소녀들도 있고, 이제 이런 풍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 공간의 역사나 여러 가지들을 같이 이제 들으면서 산책을 하게 되는데, 중간중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배우들이 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조깅하던 사람 중에 누구는 배우고 누구는 일반인인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 되게 이제 어떤 마술적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 건너서 누군가 나에게 손을 흔들어주고 중간에 이제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같이 그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몸을 흔드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때 그게 온 우주에 나는 개인으로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이클립싱이 이제 개기월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묘한 그 순간을 경험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75분 산책을 하고 나면 되게 깊은 감동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사실 기술은 사운드밖에 없잖아요. 사운드와 이제 위치 추적 정도밖에 없는 건데 매우 인터랙티브한 컨텐츠다. 되게 잘 만들어진 XR 컨텐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역을 좀 넓혀서 관점을 넓혀서 보면 내가 세상과 교류하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통칭하는 그런 것이 되겠구나. XR이라고 특별히 어떤 기술 영역으로 좁힐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관객들이 그 컨텐츠 안에 얼마나 몰입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현실 관계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어떤 다른 지점까지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거 다 XR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년에 저도 사우스 바이 사우스에서 다녀왔는데 작년에는 그런 컨텐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맞아요. 기술을 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기술을 다 VR 기기 갖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많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그 XR의 개념이 꽤 넓고 사실 경험에 좀 많이 포커싱이 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방탈출 게임 같은 것도 XR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 관점에서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와 교류하는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탈출 게임도 보면 그 안에 스토리텔링이 있고 여러 가지 미션도 있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과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기도 하고 이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이제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엑셀을 볼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헤드셋을 쓰거나 어떤 디지털 기술이 결합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이게 이제 같은 형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방식을 차용해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도 그런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볼텍스 시네마라는 작품이었는데 영화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서스펜스를 그린 되게 이제 고전적인 서스펜스 영화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관객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사실 안에서 어떤 클루를 찾아가지고 범인을 잡거나 또 이제 그 총 쏘는 것들 연습을 해가지고 어떤 목표물들을 이제 제거하거나 하면서 이제 그 스토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방탈출 호흡과 비슷하게 이제 컨텐츠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영화와 방탈출을 이제 결합시켜 놓은 작품이라고 보이고 그 외에도 게임 쪽에서도 이제 뭐 피셔맨스 테일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미니어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큰 세상에 영향을 주는 형태의 퍼즐 게임처럼 이제 스토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내러티브도 되게 탄탄하고 이 퍼즐 푸는 재미도 되게 훌륭한 작품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방탈출 게임과 되게 유사한 창작 방법론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서사, 내러티브라는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네. 와서 내려와서 그 영화의 창작 기법도 사실 계속 같은 형식, 네. 3장 구조, 8시퀀스 이거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XR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 자체가 변하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영화 산업이 저는 이제 상당히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것이 영화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상영되는 방식은 좀 많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영화에 개입을 할 수 없을 때와는 다르게 어떤 이제 분기점에서 관객들이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 개입을 하거나 롤플레잉 같은 역할을 하는 형태의 컨텐츠들도 이제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어떤 그 스토리의 세계관이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놀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약간의 그 오타쿠 문화 같은 것들이
에서도 원형들이 있는데 코스튬 플레이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그 의상들 네. 캐릭터 유사하게 이제 갖춰 입고 와서 노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시크릿 시네마에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 아바타를 활용한 어떤 이제 컨텐츠들, 아바타도 요즘 유행 많이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커스텀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이제 관객들이 자기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해가면서 그 컨텐츠를 즐기는 양태들 많이 나오고 있죠. 제가 최근에 제 유튜브에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 콘텐츠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제페토로 롤플레잉을 하는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창작자들이 삐약이 이런 분들인데 중고생들 그리고 20대인 친구도 한 명, 유명인 중에 한 명 있는데 어쨌건 제페토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본이 있어요. 스토리를 짜고 제페토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거기서 장면을 찍어서 이걸 붙여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계속 올리거든요. 근데 그게 학원물이에요. 네. 학원 연애도 있고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놀이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도 되게 재밌게 보면서 이것도 굉장히 SR의 어떤 범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재밌네요. 뭐 네. 왁타버스도 네. 또 비슷하죠. 이제 그 VR체 플랫폼에서 네. 네. 맞아요. 네. 이 세계 아이돌 이런 거 네, 너무 핫하잖아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이 관객이 아니죠. 이 향유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바뀌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네. XR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어디 가서 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뭐 TV라던가 뭐 OTT라던가 유튜브라던가 이런 데서는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우리 지금 일반인 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지. 네. 재PR을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네. 아무래도 영화제 오시면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는 진짜 VR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제 회전 의자랑 그 VR 헤드셋 가지고만 작품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XR이거나 이러면 다 이렇게 이거 쓰고 이렇게 보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그동안 인류가 쌓아왔던 어떤 문화적인 유산들을 접목하는 시도들이 점차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공연과 관련된 것도 있고 연극과 관련된 것도 있고 뭐 음악과 관련된 것도 있고 혹은 게임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들을 볼 수 있게 많이 확장되고 있구나를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말씀 안 해주셨어요. 몇 월에, 몇 월 며칠. 좀 더 적극적으로 PR을 하면 네. 좋겠다 이런 그냥 거죠? 영화제라고 하셨어요. 부천국제 네. 판타스틱 영화제라고 하셔야죠. 네. 네. 부천영화제 올해는 이제 네. 7월 첫 네. 주부터 둘째 주까지 이제 부천시에서 네. 열리고요. 7월에 이제 휴가차 이제 부천을 들러주시면 이제 1년 동안 제가 여기저기서 이제 발굴한 좋은 작품들 이제 보시고 이게 XR이구나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XR을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약간 일반적인 콘텐츠는 좀 덜 재밌다. 좀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네, 위험.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극단적으로 자꾸 이렇게 찾아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나는 솔로 재밌고요. 너무 재밌게 넷플릭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 XR 한번 경험하고 나면 XR을 좀 더 더 새로운 콘텐츠들을 계속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재미있고 더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경험을 아예 안 해본 분들은 좀 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멀죠. 네. 저도 현장에서 운영을 해보면 이 HMD를 어른들은 두려워해요. 그리고 착용하면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쓰자마자 기분 나쁘다고 벗어버리거나 토할 것 같다고 하거나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세대가 조금 더 내려가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쌓이면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그 얼굴에 몸에 뭐를 이제 부착하는 경험이 윗세대는 이렇게 많진 않잖아요. 기껏해 시계, 반지 정도 혹은 목걸이 이 정도의 액세서리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몸에 붙인 게 엄청 많아졌잖아요. 워치나 에어팟이나 또 코로나 때는 이제 마스크. 그러니까 뭔가를 가리고 뭔가 이게 해도 불편함이 없거나 그걸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제 세대가 되니까 그런 디바이스에 대한 거부감이거나 불편감들은 좀 더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네.
사실 우리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카메라도 상상 못하던 시기가 있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진 작가고 모든 사람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에 XR 콘텐츠도 조금 더 체험하는 뿐만 아니라 만들기까지 하는 시대가 네.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오면. 그래서 사실 경계가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들어왔으면 이 길로 이제 한 길을 파고 뭐 이렇게 갔었잖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런 경계를 넘나들기 더 쉬운 세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술 하시거나 창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나의 영역이고 나머지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씨앗이 있으면 자유롭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다. 자기의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는 경계 없음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경계를 지어야 내 영역이 확실하니까. 경계가 없다라기보다 경계를 넘나드는 경험이 주는 어떤 짜릿함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을 때 짜릿함 같은 게 있잖아요. 다른 나라, 네. 다른 문화권으로 간다. 그러니까 절대 못 가는 나라 이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같은 네. 경우는. 근데 이제 거기 넘는 건 정말 네. 그렇지만 어쨌든 다른 나라로 간다. 혹은 다른 시대로 간다. 그런 경계. 혹은 예술 간의 경계. 그래서 경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새로운 의미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세대의 가치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면은 의미가 없어질 것 같고 경계들이 더 복잡하게 수없이 많지만 그걸 넘나드는 이제 서핑하는 어떤 그 세대가 되지 않았나, 경계들을 서핑하는 세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사실은 궁금한 건 XR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해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데 더 어떻게 하면 확산이 될까? 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쓰는 이 디바이스나 이 기술들이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서핑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영어학교 다닐 때 동기가 촬영 없을 때 서핑을 간다 해서 되게 놀란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서핑을 할 수가 있어? 그건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파도가 쳐? 이제 전혀 이제 상상이 안 되는 영역이었는데, 그때부터 10년, 20년 이제 흐르고 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생태계에서는 다 사업적으로 비즈니스들이 갖춰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행, 숙박, 그다음에 교육, 장비 이런 쪽에서 다 어떤 생태계 구축이 되니까 어떤 커뮤니티가 정확히 이제 만들어지고 되게 그 탄탄하고 건강한 이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두가 서핑을 즐기지는 않지만 서핑이라는 것들이 되게 선명하게 각인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 정도까지 갔잖아요. XR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창작과 이제 그 경험들이 좀 활발하게 되다 보면 이런 커뮤니티가 이렇게 생겨서 그 나름대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식의 이제 미래가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희 프로님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요? 재밌으셨어요? 네. 너무 저는 제가 고민하던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또 명언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걱정이에요. 왜냐면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자였는데 더 그 어려운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오래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 하게 되는, 이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매번 새로운 걸 발견하는 기쁨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것, 이거보다 더 혁신력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몇 개월 있으면 또 깨지거든요. 관객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이 경험을 해보시면 정말로 재밌는 것들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상상들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트랩 축제에 와주시고요. 네. 부천영화제도 꼭 시간 내서 한번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경험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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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하면 네. 재밌다, 후회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러니까 네. 이번 토크가 어려운 거죠. 네. 말로 그걸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네, 결국 결론은 와서 보라 이렇게밖에 네. 되지 않아서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네요. 네, 오늘
맥주나 드시러 가시죠. 아, 진짜요? 바베큐에 맥주.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